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슬픔 속으로 빠뜨리는 모든 재난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바로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요. 1년 전 보행자 도로인 인도가 갑자기 꺼지는 싱크홀이 생겨 행인 2명이 땅속으로 떨어졌던 서울 용산역 앞 도로에서 또다시 균열이 발견되고 집안이 눈에 띄게 내려앉은 곳도 있어 시민들을 긴장하게 했습니다. 또 바로 밑에는 도시가스관이 묻혀 있어 땅이 무너질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이런 집안 침하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모두를 불안하게 하는데요.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건조한 날씨로 이어지는 다양한 화재 사고 현장과 승용차와 1톤 트럭이 정면 충돌해서 택시기사와 승객이 다친 사고와 백화점 증축 공사장에서 적재물 중량 초과로 승강기가 멈춰서 인부가 갇힌 사고 현장 등 안전이 흔들린 곳이면 그 어디로든 24시간 신속 출동하는 119 구조대와 함께 가봅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날이 점점 풀려가서 그런지 지난주 우리 안전지대 119에서 해빙기 붕괴 사고를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지난달 29일에도 김해에 있는 신축공사장에서 축대가 무너져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또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해서 모두를 안타깝게 했는데 또 바로 지난주에는 1년 전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가 갑자기 꺼진 집안 함몰 사고가 났던 용산역 부근에서 또다시 균열이 발견되고 또 집안이 눈에 띄게 내려가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1년 전 버스에서 내려서 서너 걸음을 걷던 남녀가 순식간에 땅속으로 빠져들어갔던 사고 영상 보시고 엄청들 놀라셨는데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맞아요. 참 다시 생각해도 정말 아찔하고 무서운 사고였는데요. 싱크홀 사고가 일어난 곳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균열이 생기고 또 집안이 내려앉는 붕괴 조짐이 발견되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지난해 싱크홀 사고가 난 곳에서 불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도로에 손가락이 쑥 들어갈 정도의 균열이 수십 미터에 걸쳐 발생을 했는데요. 바로 밑엔 도시가스관이 묻혀 있어서 땅이 무너질 경우에는 정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원인은 겨우내 수축했던 아스팔트가 날이 풀리면서 갈라졌거나 또 인근의 대규모 건설 공사가 원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공사장에 특별 관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는데 역시 해빙기라서 더욱 안전에 신경 써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겨우내 날씨가 추울 때는 땅속도 얼게 되는데요. 바로 흙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 얼음으로 변할 때 부피가 약 9% 넘게 커지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얼어있던 땅속 얼음 덩어리가 해동되면서 녹아서 또 물로 변하면서 밑으로 떨어져서 빠져나가고 나면 얼음이 있던 자리에 빈틈, 즉 공극이 생기면서 흙이 푸석푸석해지고 네. 또 결과적으로는 집안 약화를 불러와서요. 붕괴 사고로도 이어지게 되는 만큼 세심히 체크하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점점 봄이 가까워지면서 부쩍 화재 사고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봄철엔 건조한 탓에 산업 현장, 집, 산, 주유소 등 할 것 없이 다양한 곳에서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 탓에 정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 화재 등 부주의에 의해서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봄철에는 불이 났다 하면 더 빠르게 번져서 진압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전 11시 36분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검은 연기를 동반한 불길이 지붕 위로 거세게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건조한 날씨 탓에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어 119 소방대원의 화재 진압이 쉽지 않은 상황. 여러 개의 소방 호스를 동시에 쏘아대며 진압에 매진한 결과 인명피해 없이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밤 11시 43분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에 있는 열처리 공장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열처리 작업 중 기계 고장으로 인한 화재인데요. 119 소방대원의 신속한 진압으로 불은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20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오전 10시 7분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교의 건물 외부에 연기를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보도블럭에서 토치램프로 작업을 하던 중 건물 외벽 대리석 내부의 보온재에 불이 옮겨 붙었는데요. 이 사고로 대학교 직원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건조한 이맘때면 특히 걱정되는 게 산불인데요. 1년 전 이맘때 밤 10시 59분 노원구에 있는 불암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등산객이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이 돼 일어난 불은 56대의 소방차와 200명이 넘는 119 소방대원들이 밤새 진화 작업을 펼쳤지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인 탓에 불길 잡기가 여의치 않아 결국 3시간 만에 축구장 3배 크기의 임야가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참 이 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 반면에 자칫 부주의하거나 방심하면 무섭게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보금자리나 일터, 우리 살림을 잇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이번 화재 사고는 불길이 상당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네, 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렇게 날이 풀리면서 많은 분들이 자주 찾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어딜까요? 산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 등산객들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수백 년 이상 가꾼 산이 민둥산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봄에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불 발생의 원인을 세분해 보면은요, 네. 입산자의 실화가 약 40%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의 원인으로는 담뱃불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외에 산 근처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불티가 날아가서 산불로 번진다든지 또 이맘때 야외로 가다 보면 또 흔히 보이는 풍경으로 농촌에서 네. 할아버님들이 이렇게 이제 풀 속에 알을 까고 잠을 자고 있는 이 해충들을 죽인다고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걸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이 불이 처음에는 소규모로 타다가 논둑이나 밭둑에 있는 마른 풀까지 따라서 산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바람이 확 불어서 불이 통제 불가능하도록 기세가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화재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일단 산불은 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불이 잦은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산에 가나 안 가나 항상 불조심해야겠습니다. 오후 4시 46분 서울 종로구 인왕산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1톤 트럭과 승용차가 부딪히는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와 녹번에서 독립문 방향으로 내려오던 1톤 트럭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입니다.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유압 장비를 이용해 찌그러진 철판을 벌리고 운전자를 구조해냈는데요. 이 정면 충돌 사고로 트럭 기사와 조수석 동승자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오후 3시 37분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빌라 앞 야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BMW 차량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습니다. 야외 주차장에 주차를 마치고 10여 분가량이 지난 시간 승용차의 보닛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는데요. 119 소방대원이 신속히 출동한 덕에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불길은 잡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보닛 부분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은 원인에 대해 다방면으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을 당한다면 본인도 본인이지만 가족 친지들은 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싶어요. 차량끼리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보니까 정말 아찔합니다. 교수님, 오늘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안전수칙을 알려주실 건가요? 네, 여러분 혹시 운전 중에 핸들이 떨리는 경우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운전 중에 핸들이 떨리면 사고가 날까 봐 이렇게 불안하게 되는데요. 네. 특히 고속으로 운전 중이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주행 중에 핸들 떨림 현상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이 주행 중에 핸들이 떨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고속이든 저속이든 주행 중에 핸들이 떨린다 싶으면은요, 핸들이 달려있는 축인 스티어링 휠 자체가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꼭 휠 얼라이먼트 정비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얼라이먼트 정비는 차를 오래 탔을 경우 조금씩
틀어진 부품을 원래 규격에 맞게 바로 잡아주는 정비 조치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교수님, 만약에 차가 운행 전부터, 그러니까 시동을 걸 때부터 핸들이 떨린다면 무엇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브레이크나 엔진에도 오일이 필요하듯이 핸들에도 오일이 필요합니다.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은 제가 들어봤는데 핸들에도 오일이 들어간다는 말은 금시초문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핸들에도 오일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네. 핸들에 오일이 부족한 경우에 핸들 떨림 현상, 이것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핸들 오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이 누유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동차 핸들 오일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편이라서요. 자주 교환해 줄 필요는 없지만요. 네. 또 핸들 떨림 현상이 발생한다면 핸들 오일의 누유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핸들이 떨린다면 브레이크 라이닝 표면이 울퉁불퉁해졌거나 또 교환 시기가 지났는데도 교환해 주지 않았을 때 떨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브레이크 라이닝도 정비소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타이어 휠 평형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타이어 휠도 가끔 정비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운전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핸들 떨림 현상은 차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미세하게나마 알려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핸들 떨림으로 보는 내 차 상태, 간과하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핸들이 떨린다 싶으면 꼭 정비소에 가셔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 23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백화점 증축 공사장에서 승강기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증축 공사를 하던 중 승강기 적재 중량인 1.5톤을 초과해 5층에서 갑자기 승강기가 작동을 멈춰 작업인부 10여 명이 승강기 안에 갇히게 됐는데요. 119 구조대원들이 굴절 사다리 차를 동원해 5층에서 멈춘 승강기 안으로 진입, 갇힌 인부 19명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날이 풀려 그동안 추위 때문에 미뤄왔던 각종 공사들이 재개되는 이맘때에는 공사장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사고에 대한 대비부터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오후 1시 37분 강남구 역삼로 전신주에 난데없이 은박지 테이프가 걸려 변압기 휴지가 끊어지면서 인근 556세대의 전기 공급이 약 1시간 동안 중단되는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주민들이 추위에 떨고 도로 교통신호등이 작동되지 않았으며 주민 한 명은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갑자기 정전되는 바람에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다가 간신히 구조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과 한전은 인근에서 진행된 행사장에서 쏜 에어샷 축포에서 발사된 은박지 테이프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전신주에 걸려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정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새벽 1시 15분 서울 서초구 동작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가던 중간 지점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자살 소동을 벌이다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만취한 남성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다리 난간 밖으로까지 나와 투신하려다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돼 보는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게 했습니다. 교수님, 방금 중축공사장 사고에서도 봤듯이 공사장 승강기 안전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네요. 이 원인이 뭘까요? 네, 대부분의 공사장 사고는요. 제대로 된 안전수칙이 없이 일을 하다가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소위 호이스트라고 불리는 이 공사장 승강기도 적정 화물 또 적정 규제 없이 짐을 많이 실어서 갸우뚱한 상태로 그대로 운영을 하다가 결국 멈춘 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알면서도 짐을 많이 싣고 승강기를 운행한다는 건가요? 네, 뭐 그런 셈인데요. 실제로 적정 운행을 하게 되면 여러 번 자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해야 되고 승강기를 또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불편함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서 한 번에 많이씩 싣고 최대한 짐을 많이 실어 나르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이 역시 뭐 안전 불감증에서 오는 사고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낡은 빌딩과 또 대형 재래상가는 물론이고요. 또 최근 들어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까지 리모델링 공사 붐이 일고 있는데요. 안전수칙과 감독 없이 마구잡이로 일하다가는 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공사장에는 더 많은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한순간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안전생활을 위해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짚어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전에 화재 사고에서도 짚어봤듯이 매년 이맘때쯤 많이 발생하는 산불 예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풀려서 봄이 시작되면서 산을 찾는 상충객들이 많아지는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이런 입산자들의 증가로 산은 매년 이맘때 오히려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바로 산불 때문입니다. 날씨가 풀려 등산의 계절 봄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입산자 증가로 산은 되레 위기에 처했다는데 바로 산불 때문입니다. 눈비 같은 강수량이 적었던 겨울 뒤에는 대개 산과 들, 대지가 메마른 상태인데 여기에 산에는 대부분 두껍게 쌓인 낙엽층까지 있어 산불이 날 경우 낙엽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불이 순식간에 산 전체로 번지게 되므로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한 산불로 커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안전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자 자연의 산소 탱크인 푸른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산불. 산불에 대한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해마다 이맘때 봄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뭔가요? 네, 건조해진 날씨 탓도 있고요. 또 날이 풀리면서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 사고도 늘고 있는데요. 네.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통계를 보면은요, 2010년 한 해 280여 건이 나던 산불이 5년이 지난 작년 한 해만 2배 이상 증가해서 600여 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산불 발생의 원인으로는 입산자의 실수로 불이 난 경우가 약 40%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의 원인으로는 담배꽁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아무데나 휙 던져버리는 안전불감증이 환자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담배꽁초가 낙엽 위에 던져지거나 또 제대로 끄지 않은 상태로 버려진 뒤에 바람이 불면요,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산불이 될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네. 이외에 또 산 근처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두렁밭두렁을 태우다가 불티가 날아가든지 또 바람이 불어서 불이 통제불능으로 커져서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산불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 산불은 실수로 낸 경우라도 엄하게 처벌받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부주의해서 실수로 또 산불을 냈다 손 치더라도요, 그 처벌은 매우 엄격한데요. 네. 산불의 99%,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입산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산불은 실수로 냈다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국가의 큰 자산이자 국민 모두를 위한 산소 탱크인 푸른 숲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산에서는 이런 생수병도 함부로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등산 가면 누구나 하나씩 들고 가는 이런 생수병이 산불 위험이 있다니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물은 오히려 불 끄는 역할을 하지 않나요? 네, 그 이유를 동작소방서 소방관님들이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등산할 때 하나씩 들고 가는 이런 작은 생수병 하나도 별 생각 없이 아무데나 놔두거나 함부로 버릴 경우 큰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시고 남은 물이 담긴 생수병이 뜨거운 태양광선과 각도가 맞게 되면 생수병이 볼록 렌즈로 돌변, 쌓인 낙엽이나 등산객들이 버린 화장지 등에 초점이 맞아 일정 시간 노출되면 발화될 수 있으므로 등산 시 물이 담긴 생수병을 함부로 버리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산 갈 때 하나씩 가지고 가는 생수병이 큰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게 참 놀랍네요. 네, 모든 사고나 재난이 그렇듯이요,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어도 어느 순간 위험 요소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생수병의 발화도 그런 경우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이 남아있는 생수병을 필요 없다고 등산로에 있는 바위 위에 올려두게 되면요, 시간이 흐르면서 뜨거운 태양이 일정 각도로 생수병을 이렇게 비추게 되고요. 네. 그 순간 물이 담긴 생수병은 볼록 렌즈로 변해서 낙엽이나 또 등산객들이 버린 화장지에 이렇게 초점이 정확하게 맞는 경우에 그 상태로 일정 시간이 이렇게 경과를 하면 초점 맞은 부위에 태양열이 또 집중이 되고요. 또 온도가 올라가 급기야는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돋보기로 이렇게 종이 네. 초점을 맞춰서 종이를 태우는 이런 실험들이나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네.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야, 이런저런 이유로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이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데 산불 피해 심각성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자손만대로 울창해야 할 산이 작은 불씨 하나로 인해서 민둥산이 되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후유증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숲이 없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가 또 초래하게 되는데요. 네. 홍수와 가뭄을 막아주는 것이 숲이고 또 산림인데요. 그 산림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자연재해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더욱 잦아지겠죠. 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산을 잘 가꿔야 우리도 안전하게 살 수 있겠다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봄철 산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그보다 앞서서 산불에 관한 퀴즈부터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네, 산불이 났을 때 대피하면 좋은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인지 맞춰보세요. 네, 계곡 옆길, 또 산 정상 능선길, 네. 입이 뾰족한 침엽수길, 또 입이 넓은 활엽수길,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정답. 계곡 옆길이요. 아무래도 계곡에는 물도 있으니까 이렇게 불나면 이렇게 꺼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정답 맞췄죠. 맞죠? 말씀하신 계곡이 정답인지 119 소방대원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실 겁니다. 산불이 났을 때 대피하면 좋은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잎이 넓은 화렵수 길입니다. 잎이 넓은 화렵수는 불길이 금방 사그러지는 특성이 있어 불이 빨리 꺼지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면 가급적 잎이 넓은 곳으로 대피하세요. 등산객들의 발에 밟혀 잘게 부서진 낙엽은 열을 잘 보존하므로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봄철 등산 시 시시각각 산불 조심에 모두가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기 산불은 산에 있는 흙으로 덮어주거나 소나무를 꺾어서 불이 난 곳을 계속해서 때려주거나 푸른 잎이 많이 달린 생나무가지를 꺾어 공기가 안 통하게 수북히 덮어주면 불이 꺼질 수 있습니다. 마땅한 나뭇가지가 없다면 불이 잘 붙지 않는 청커버 옷돌이나 면 소재의 점퍼를 벗어 불이 난 화점 부분을 연속으로 때려서 끌 수도 있습니다. 또 불씨보다 널따란 큰 돌로 불이 난 곳을 덮어버리는 것도 초기 진화 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을 신속히 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이 안 나게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설마 속의 숨은 불씨, 방심으로 큰 불이 됩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또 예상이 빗나갔네요. 산불이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실수로 산에서 불을 냈다거나 우연히 산불을 발견할 경우에는 꺼보려고 시도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작은 규모의 초기 산불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산에 불이 났다 하면 크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초기 진화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 동작 소방서 남녀 소방관님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셨듯이 네. 작은 불씨를 발견했다 하면 일단 근처에 큰 돌로 불씨를 일단 덮어두시고요. 네. 그리고 잎이 많이 달린 소나무까지 또 다른 나뭇가지들을 꺾어서 세차게 내리쳐서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땅한 나뭇가지가 없다면 불이 잘 붙지 않는 청커버 웃돌이라든지 또 면 소재의 점퍼를 벗어서 불이 난 화점을 연속적으로 때려서 끌 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시골 외갓집에 어렸을 때 놀러 갔을 때 아이들끼리 감자를 구워 먹다가 이렇게 네. 불이 난 경우가 있는데요. 옷을 벗어서 마구 두드려 꺼본 네. 적이 있는데 실제로 작은 불씨를 끄는 데는 꽤나 효과적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논이나 밭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논두렁을 태우는 건지 뭐 쓰레기를 태우는 건지 아무튼 그런 행위도 불이 날 겁나 보이던데요. 네, 당연히 겁내야 하고요. 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자들이 성냥, 라이터 등 화기를 절대 소지하지 말아야 하며 모닥불이나 취사행위는 허용된 장소에서만 해야 합니다. 비단 산이 아니더라도 산과 인접된 지역에서도 가급적 불씨를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논, 밭두렁 태우기와 산이나 언덕 주변에서 불법 쓰레기 소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소각할 때는 관계기관에 사전 통보함과 동시에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물통이나 소화기를 옆에 비치한 상태에서 시행하셔야만 한다는 점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방금 소방관님들이 강조한 것처럼 불법 쓰레기 소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또 산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등 불씨를 다루는 일체 행위를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에 불씨는 어디로 날아갈지 모른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등산을 할 때는 라이터나 성냥 등 화기는 소지 자체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취사는 정해진 곳에서만 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오늘은 건조한 봄철 우리의 산림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영주 교수님의 안전 요점 정리로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건조한 봄철 산불 예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지가 건조한 봄철 혹시라도 산불이 발생할 경우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한데요.
등산 시 작은 불씨를 발견했다면 주위에 있는 큰 돌로 재빨리 덮어서 꺼주세요. 또 잎이 많이 달린 소나무가지를 꺾어서 불이 난 곳을 세차게 내리쳐주면 작은 불씨 정도는 초기에 잡을 수 있겠습니다. 또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라이터나 성냥, 가스 같은 화기는 절대 소지하지 말고 산에 오르기 바랍니다. 물이 담긴 이런 생수병을 함부로 버리는 것도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산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담배꽁초는 불씨라고 생각하고 절대 버리지 마세요. 또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도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 근처에서는 쓰레기 소각도 금물입니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가급적 불씨를 다루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모닥불을 피우거나 취사행위를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산불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저 소나무, 만약 산불로 잃게 되면 100년이 지나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자나깨나 산불 조심 하셔야겠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집안 침하 같은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 걱정입니다. 네, 요즘 같은 해빙기에는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공사장뿐만 아니라 집 주변을 다니실 때나 또 야외 활동을 하실 때 모두가 안전 감시자가 돼야겠습니다. 안전은 우리들의 공동 운명이기 때문입니다.